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조, 김우현, 한승규, 염강민, 윤홍현, 송지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발표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엑스퍼트 초이스 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응급 의료시설의 공간 입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아직도 죽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지속됨에 따라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빠른 치료와 이송을 제공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가 지역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엑스퍼트 초이스 11을 통해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알아보고 추가적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앞서 엑스퍼트 초이스는 1970년대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토마스 L. 세티 교수가 미 국무부의 무기 통제 및 군비 축소에 관한 의사결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인간의 사고체계와 유사한 접근 방법으로서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해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투자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HP 계층적 분석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쌍대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직관적으로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퍼트 초이스 11의 사용 방법은 저희는 이제 AHP 계층적 분석 과정을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기준 혹은 목적을 선정하여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변수들의 가중치를 통해 산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다기준 의사결정을 통하여 목표를 먼저 파일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변수들, 즉 기준이나 목적들을 하위 목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 후 그 변수들 간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수, 그러니까 즉 기준이 명목 척도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수치들은 다른 것들은 수치로 바꾸었을 때 다 납득할 만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명목 척도는 수치로 변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변환하자면 객관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수치가 아닌 굉장히 주관적인 수치로 되기 때문에 명목 척도는 웬만해서는 변수로 설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 간의 중요도를 가중치, 즉 퍼센테이지로 부여하게 되는데 이 수치를 또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 척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후 가중치를 부여한 변수들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는 하위 항목을 재생성합니다. 하위 항목은 주로 명목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 하위 항목과 변수들 사이에 또 다시 가중치를 설정한 후 원하는 그래프를 통해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최근 한 달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확진자 현황에 대한 표입니다. 전국 14개 지역에 대해 조사하였고 서울 271명, 부산 10명, 대구 34명, 인천 169명, 광주 2명, 대전 6명, 울산 9명, 세종 1명, 강원 4명, 충청 19명, 전라도 8명, 경상도 23명, 제주도 2명, 공항 검역 94명으로 총 903명입니다. 표 2는 전국 14개 지역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구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그림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엑스퍼트 초이스의 사진을 스크린샷을 통하여 여기다가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 변수 설정. 일단 저희는 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변수를 응급의료센터의 총 개수와 확진자 수와 인구 밀도를 변수로 두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변수들 간의 가중치는 이제 인구 밀도의 가장 큰 가중치를 두었고, 그 뒤로 확진자 수, 응급의료센터의 총 개수 순으로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지역 선정에 앞서 이제 저희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를 통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이 세 개의 도를 하위 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그 세 가지 하위 항목에 대한 실제 팩트 자료들을 통하여 응급의료센터의 총 개수, 실제 개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여 이렇게 대입하였습니다. 확진자 수도 6월 4일 기준 실제 데이터를 통해 대입하였고요. 인구수는 2018년 기준 위에 그림 2에 나와 있는 위에 표 2에 나와 있는 그 수치를 통하여 대입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까 변수들 간의 가중치를 두었던 것을 좀 더 시각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래프를 사용하였고, 그림 9에 있는 이 그래프는 실제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결과값입니다. 보시면 경상도가 0.551로 가장 높은 점수, 즉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가장 필요하겠느냐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도에 가장 필요하다라는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꺾은 선 그래프로 확인한 모습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상도 내에서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또 취약한가, 어느 지역에 가장 응급의료시설이 가장 많이 필요한가를 찾기 위해 엑스퍼트 트레이스를 다시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변수는 동일하게 인구수, 응급의료시설의 개수, 확진자 수로 두었고요. 인구 밀도,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 밀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중치를 인구 밀도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었고, 그 뒤로 응급의료시설의 개수, 확진자 수 순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도시는 경상도 내 확진자 수 대비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한 5개의 도시를 뽑아 창원, 대구, 김해, 울산, 부산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5개의 도시를 6월 9일 기준 자료를 통하여 인구수를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준 모습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6월 9일 기준 자료입니다. 확진자 수에 따라 가정치러졌습니다. 이것도 6월 9일 기준 확진자 수입니다. 응급의료시설의 개수, 이것도 6월 9일에 대한 응급의료시설의 총 개수에 또 퍼센테이지를 주었습니다. 아래는 이 결과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부산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확인하였고, 이건 꺾은 선 그래프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엑스퍼트 초이스에서는 부산이 가장 취약하다고 나왔지만, 누구나 알듯이 대구가 가장 많이 심각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엑스퍼트 초이스를 사용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이 퍼센테이지로 변수 간의 민감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최대 99%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큰 차이도 99%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차이 나는 숫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산은 147명, 대구는 6천여 명인데 차이가 못해도 40배 이상 나는데 그거를 이 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엑스퍼트 초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쉽게 구할 수 없는 값,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도 볼 수 있고, 정말 이 클릭 몇 번으로만으로도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엑스퍼트 초이스가 또 저희가
자주 쓰이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검색을 해도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발표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런타임 오류라는 오류가 특히 많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또 우선순위, 그러니까 즉 변수들에 관한 가중치를 둘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중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그게 객관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끼리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든 해서 충분한 고찰을 통해 그 우선순위를 매겨야만 이 결과값이 굉장히 납득할 만하고 객관적이다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이 엑스퍼트 초이스 11을 사용하면서 또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자료 조사를 먼저 하였는데 이 뉴스든 인터넷 매체이든 코로나19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꾸준하게 계속 몇 달 동안 코로나19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를 찾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정보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찾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지만 그 지역마다의 응급의료시설이나 뭐 가까운 치료소, 뭐 하다못해 응급실 또한 막 굉장히 정보가 광활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정말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나오지만 그에 반해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도 들어가 봤지만 거기에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이슈,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다룰 수 있고 음, 뭐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이런 이슈들을 약간 저희가 해결 방안은 정확히 제시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의 한계점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 같은 값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까 대구, 부산이 나왔지만 실제로 대구였던 것처럼 실제 데이터와 같은 값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앞으로 더 많은 이슈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보고 싶다는 그런 또 새로운 호기심, 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잘 매끄럽지 못하게 발표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5조 엑스퍼트 초이스를 통하여 분석해본 코로나19 응급의료시설 취약지역 입지 분석, 공간 입지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